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다섯 번째 시간에는 가정폭력 관련 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관련 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폭력 관련 법은 뭐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냐? 여러 차례 이제 개정을 통해서 가정폭력 관련 법이 두 개가 있는데요. 보이죠? 자, 피해자 보호를 좀 내실화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해서 여러 차례 가정폭력 관련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가정폭력 관련 법은 언제 일어나냐면 1997년에 제정이 됐는데,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 일명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정폭력처벌법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거 있죠. 가정폭력 및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이때 제정이 되는데, 이거는 가정폭력 방지법이라고 약칭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가정폭력 처벌법은 무엇으로 목적을 하냐면 가정폭력 범죄 가해자의 성향을 교정하는 거, 그리고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리고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률이 생겼고요. 또 가정폭력처벌법에는 신고 및 고소 내용이 들어있고요. 조사 및 심리, 그리고 보호처분 등의 가정보호 사건 처리,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고요. 피해자 보호 명령, 이런 것들이 명시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보호자의 처분 등의 불이행 및 비밀 엄수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처벌 조항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에 최근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은, 먼저 피해자 안전 및 인권 보호에 관한 내용이 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재범 방지 관한 부분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피해자 안전 및 인권 보호 부분이 기존에는 어떻고 개정은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에는 응급조치로 가 피해자의 분리만 가능하여 격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개정에서는 2021년도 1월 21일에 시행된 부분은 현행범의 체포를 명시하고 있다.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기존에 어,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어떻게 또 개정이 되냐면, 접근 금지 등의 임시 조치 위반 시 징역,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했다. 관련 법 조항이 신설이 됐죠. 그 밑에 세 번째, 긴급 임시 조치 중 접근 금지는 장소 기준으로 했는데, 자, 개정 사항에서는 판사가 가정보호 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할 수 있는 임시조치 중 접근 금지 조치를, 빨간 그 부분, 특정 장소가 아닌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으로부터 100m 이내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29조에 나와 있죠. 자, 그리고 피해자 보호 명령은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친권 행사 제한 부분에서 기존에서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피해자 보호 명령에 면접 교수권 행사의 제한을 추가하는 한편, 면접 교수권이 추가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제한한다, 가해자로부터. 그리고 피해자 보호 명령의 기간 및 합산 처분 기간을 연장했다. 뭐 관련 내용들이 그렇게 법 조항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재범 방지 부분에서 기존은 이제 관련 규정이 없지만은 개정 사항은 새롭게 생긴 부분이죠. 법원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수강 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이수 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그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처벌한다.
관련 내용이 신설이 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기존 내용 보겠습니다. 가정폭력 범죄 유형 중에 주거 침입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하지만은 개정 사항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의 형법의 주거 침입죄와 퇴거 불응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카메라당을 이용한 활용 범죄 등을 더 추가하였습니다. 그 밑에 거 관련 규정이 없는 부분 새로 생겼죠. 임시 조치에 상담소 등의 위탁 상담을 추가할 수 있다. 그렇죠? 가정폭력 방지법은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 지원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가정폭력 방지법에서는 피해자 지원 및 상담소 보호시설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아래와 같이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 그리고 외국인 피해자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전에는 없었다가 새로 생긴 조항들을 또는 기존에 있던 부분들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에 대한 지원을 보면 이전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개정된 부분 2020년 6월 9일에 시행된 부분이 뭐냐면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새로운 법조항이 신설되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부분도 기존에는 보호시설 중 외국인 보호시설은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에게만 이용이 제한되었다. 이제는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은 개정된 부분에서는 외국인 보호시설은 외국인 피해자 등을 2년의 범위 내에서 보호하는 시설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도 입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렇게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은 이건 이제 이거 쉼터라든가 외국인을 위해서 이주자 여성들을 위해서 별도로 가정폭력 상담소 관련 쉼터들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